안녕하세요 여러분, 띠기유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작년 12월에 영상을 올리고 지금이 벌써 2월이 됐으니 2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티켓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뜨면서 메모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완성한 이 작품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완성한 이 가디건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패턴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미도리 히로세님의 라넌큘러스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변형한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스웨터로 떴을 때도 무늬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가디건으로 쓰니 더 만족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옷을 가디건으로 뜨게 된 이유는 작년 여름에 제가 이걸 반팔 버전으로 두 벌을 완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늬가 예뻐서 만족을 하다가 두 번째는 더 알록달록한 색으로 만들고 싶어서 밝은 색으로도 만들었고, 두 벌을 뜨다 보니 이거 겨울에 가디건으로 만들어서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에 날이 추워지면 만들어야지 했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 겨울에 정말 많은 문어발들이 있었고 그 문어발들을 청산하면서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랍 무늬가 뜨고 싶어서 꽈배기가 굉장히 많은 가디건까지 하나를 떴는데 그 마마렌스의 에버딘 가디건을 제가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 디자인이 바텀업에 팔이랑 몸통이랑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바느질은 좀 싫어, 지겨워졌어 라는 생각에 이번엔 탑다운을 뜨자 라고 생각을 했고, 가지고 있는 실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실 파먹기를 해야지 하고 실을 보는데 회색 콘사가 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색으로 탑다운 가디건을 아니면 탑다운 스웨터를 써야겠는데 뭘 뜰까 하다가 입고 있던 이 라논큘러스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회색으로 라논큘러스 스웨터를 뜨는데 생각했던 대로 가디건으로 변형해서 떠보자 라고 해서 코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논큘러스 디자인은 뜨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뜬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뜬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의 인기 있는 디자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역시 지금 입고 있는 게 세 번째 뜨고 있는 라논큘러스예요. 이 도안이 패턴만 뜨고 나면은 아래쪽은 전부 다 메리아스 뜨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패턴 하나씩 모양이 나올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금방 뜨게 되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이게 가디건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원통으로 뜨는 스웨터를 평면으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했고요. 요크 가디건을 뜨셔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처럼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라논큘러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시작하는 이 고무단의 코스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게 떠주다가 여기 레글런 있죠? 이 레글런에서 사이즈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이나 작업을 했기도 했고 사용한 실도 한번 써봤던 실이어가지고 특별하게 게이지는 되진 않았어요. 원래 원작에서는 6mm 바늘로 작업을 하고 게이지가 14코에 20단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한 실은요, 바느리아기의 어터만고라 그레이 색상이랑 그리고 니트 팩토리의 램스 100으로 된 영그레이 색상을 합사해서 뜬 건데요. 원래 어터만고라 색 실이 그 실 자체로 3mm로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하는 실이에요. 제가 이전에 가을에 떴던 가디건도 어터만고라 스카이 블루 컬러로 떴던 플랭키 가디건인데 그것도 3mm로 작업을 하니까 선물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하늘하늘하면서 규모가 모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라논필러스 스웨터 가디건을 조금 더 도톰하게 뜨고 싶어서 다른 색 실을 합사를 하기로 했고 3mm 바늘로 뜨면은 또 게이지도 안 맞으니까 당연히 합사를 하고 바늘도 키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와이드넥이다 보니까 목이 많이 처지는 것도 있고요. 이 무늬들이 그러니까 바늘이 커지다 보면은 구멍이 많이 되니까 속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게이지를 조금 촘촘하게 옷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5mm 바늘로 작업을 했고요. 목도 와이드넥이 아닌 좁은 목 만드는 거 기본 핸들코를 잡아서 코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원통으로 있던 도안을 저는 버튼밴드를 주어주는 가디건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접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 끝에 한 코씩 코를 잡아서 시작을 했고 그 모든 무늬의 끝에는 한 코씩을 더해서 그 한 코씩 그냥 메리아스뜨기로 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서 지금 이렇게 버튼밴드를 잡아서 버튼밴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원래 도안에서는 뒷목 가운데가 센터가 돼요. 시작점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저는 이 앞에 평면뜨기 하면서 여기 앞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판에서 이어지면서 뒷판의 가운데가 중간이 되고 다시 또 앞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됐죠. 이 라논필러스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고무단을 뜨고 나서 경사뜨기가 나와요. 원래 옷에서는 뒤쪽에, 뒷목에도 경사뜨기가 있고 요 앞에도 경사뜨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디건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경사뜨기를 넣어두지 않고 뒷목에서만 경사뜨기를 넣어줬습니다. 경사뜨기를 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넣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무늬랑 그 고무단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메리아스뜨기 몇 번을 떠주면 이 무늬가 좀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너무 바로 무늬를 넣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뒤쪽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서 보면 경사뜨기가 들어가면서 메리아스 뜨는 구간이 있으니까 무늬가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여기가 살짝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늬 요크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는 평면으로 펼쳤기 때문에 앞면과 겉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돼요. 근데 도안에서 보는 대로 그대로 뜨게 되면은 안쪽에서 무늬를 떠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홀수단에서 이 무늬를 여기도 그렇고 여기 무늬를 넣어주자 라는 생각에 수가 안 맞으면 중간에 메리아스 한 단씩을 더 넣어가지고 공간을 벌려줬어요. 저는 조금 더 작은 바늘을 썼기 때문에 이 단수 차이도 있어서 한 개씩 늘려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무늬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메리아스를 안 넣었다면 무늬가 좀 더 붙어가지고 잘 살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이제야 드네요. 이 무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뜨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서 겉뜨기 걸러뜨기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이 무늬까지 넣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크 부분에 넣는 거는 겉면에서 항상 무늬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 맞으면은 메리아스뜨기 한 번씩 하시면서 반격을 벌려주시면 충분히 무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호가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무늬까지 늘리고 나면은 경사뜨기 아니라 레귤러 늘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4 사이즈로 제작을 하게 됐고 4 사이즈 맞춰서 뜨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겉면에서 늘리고 앞면 그대로 뜨고 겉면 늘리고 앞면 늘리고 보통 이렇게 앞면 그대로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귤런이 늘어났는데 라논필러스는 바늘이 커서 그런지 몇 번만 두 단위 한 번씩 늘리고 아래는 바로 늘렸던가? 안 늘렸던가? 아무튼 단수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저는 두 단위 한 번씩 계속 레귤런 늘림을 해주면서 늘려줘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 요크 부분이 나올 때까지 원하는 겨드랑이 길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늘려줬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크게 불편 없이 조임 없이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소매랑 분리를 하고 나서 제가 또 여기서
다르게 떴던 거는 여기 옆부분,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경사를 조금 넣어줬거든요. 그 요크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통으로 퍼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라너는 레귤러 라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덜한데 그냥 뜨게 되면 조금 앞에가 봉봉하게 배 나온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양쪽에 경사뜨기 몇 번 해주면서 여유를 줬고 이 통에 또 요크가 배가 나와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랑 허리 부분에 양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두 코씩 줄여가면서 라인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뽕긋하면서 내려오는 동그란 좀 귀여운 느낌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래는 고무단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그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코 죽임 없이 쭉 뜨면서 여기 아래 소매 쪽에 경사뜨기가 있어요. 이 경사뜨기를 떠줬더니 이렇게 소매가 반듯하진 않고요. 이게 딱 펼쳐놓으면 여기는 조금 짧고 이쪽이 확실히 또 뽕긋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뽕긋한 게 손목을 좀 더 가려주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만큼 경사가 더 있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소매가 있으니까 더 동그랗고 귀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가 약간 귀여운 그리고 여기가 줄여들면서 아이코드 마무리가 되니까 되게 뽕긋하고 퍼프 소매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저 그래서 이거 입을 때는 계속 이렇게 손을 넣고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도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디건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떠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뜨면서 버튼밴드를 더블 리팅으로 맨 처음에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무늬가 원래는 살아야 예쁜 옷이잖아요. 근데 더블 리팅을 했더니 여기가 굉장히 답답해 보이면서 이 무늬가 살질 않더라고요. 무늬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한코 고무뜨기로 버튼밴드 만들어주고 여기는 힐들호랑 똑같이 여기 넥라인이랑 허리 밴드랑 똑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이쪽에다가는 돗바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돗바늘 마무리하면 신축성이 있다 보니 이게 좀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예뻐가지고 지금 얇은 실, 몰래 실로 여기를 당겨가지고 텐션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위아래 기장도 맞춰준 상태이고요. 목 같은 경우에 원래 원작대로 뜨시게 되면은 목이 진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목 같은 부분도 저도 여기도 한 번 더 실을 지금 잡아준 거거든요. 이 목이 원래 도안이 이렇게 퍼지면서 가는 거라서 원작대로 뜨면 이게 목이 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원작 사진들 보면 굉장히 넓게 나온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좁은 목을 준다고 핸들코를 잡고 떴는데도 이게 늘어짐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도 실로 한 번씩 돗바늘로 막아가지고 이 텐션을 지금 잡아준 상태입니다. 아마도 라넌 필러스 도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디건으로도 한 번씩 작업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혹시라도 제 영상이 가디건으로 변형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가디건으로 변형해서 뜨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의향도 있으니까요. 혹시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특기 요정이었고요. 끝내기 아쉬우니까 약간의 스포를 조금 하자면 제가 지금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려고 브이넥 가디건을 하나 뜬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게이지도 내고 실도 만들어 봤는데 조만간이면 튜토리얼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나름 기대해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고요. 예쁜 옷 예쁘게 뜨면서 서로 공유하고
즐겁게 쓰겠으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곧 또 봄이 다가오긴 하지만 꽃샘추위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찌개 되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